오늘은 민사소송법 조문낭독 제5편 제215조부터 제268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215조 가집행 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2항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3항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제1항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괄호 열고 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제1호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것. 제2호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괄호 열고 공시 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괄호 닫고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제3호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4호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17조의 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제1항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1항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괄호 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인 괄호 닫고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 괄호 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괄호 닫고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 괄호 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괄호 닫고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4항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219조의 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 괄호 열고, 항소권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를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1조 결정, 명령의 고지. 제1항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2조 소송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3조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24조 판결 규정의 준용. 제1항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화해 권고 결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 권고. 제1항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1항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7조 이의 신청의 방식. 제1항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 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항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제2호 화해 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지. 제3항 이의 신청서에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 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28조 이의 신청의 취하. 제1항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신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 신청으로 본다. 제229조 이의 신청권의 포기. 제1항 이의 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이의 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0조 이의 신청의 각하. 제1항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 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에 거심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서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1조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 화해 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호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제2호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제3호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 이의 신청에 의한 소송 복귀 등 제1항 이의 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2항 화해 권고 결정은 그 신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절 소송 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1항 당사자가 죽은 때의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항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의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에 존속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5조 소송 능력의 상실, 법정 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 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 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 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제1항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해지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계한다. 제240조 파산 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 신청권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2조 수계 신청의 통지
소송 절차에 수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3조 수개 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소송 절차의 수개 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 절차의 수개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수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 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1항 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7조 소송 절차 정지의 효과 제1항 판결의 선고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제2항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 절차의 수개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 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48조 소 제기의 방식 제1항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2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제1항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54조 재판장 등의 소장 심사권 제1항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5조 소장 부본의 송달 제1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 변론 기일의 지정 제1항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59조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1항 제260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1항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괄호 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괄호 닫고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청구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3조
청구의 변경에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4조 중간 확인의 소 제1항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 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5조 소 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66조 소의 취하 제1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3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제4항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항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 소 취하의 효과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2항의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상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